머리 하나. 하루에 고작 적병 하나를 죽인다 해도 싸우는 형세를 지켜내야 할 터인데 어제는 바람이 역으로 분다 하여 출전하지 않았고 오늘은 일진이 나쁘다고 출전하지 않으니 갇힌 성안이 점점 더 답답해지지 않겠느냐. 성첩에서 유군을 솎아내기가 어렵사옵고 한번 내보낸 유군을 잃으면 다시 솎아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니 신은 그것이 답답하옵니다. 임금의 답답함과 영의정의 답답함은 다르지 않았다. 신료들은 끼어들지 못했다. 임금은 답답함을 향하여 더욱 나아갔다. 한꺼번에 군사를 몰고 나가서 적의 본진을 기습하면 어떠한가. 결전은 불가하옵니다. 군부를 성 안에 모시고 있으니 성첩을 비울 수가 없고 일이 잘못되어 성을 잃으면 사직과 양전의 향방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겠기에 신은 머뭇거리며 답답해하는 곳이옵니다. 전하. 바람이 잠들고 추위가 풀린 날 조선 군병들은 앞문으로 나가 싸웠다. 각 장대별로 몸이 성하고 담력이 좋은 자들을 골라내고 행궁 12대 병력 일부를 합쳐서 유군을 편성했다. 수호사 20액은 성첩에 남은 군병들의 신발과 버선, 귀마개, 장갑, 방패를 거두어 유군들에게 주었다. 유군은 조총수와 궁수를 주력으로 하여 네 방면에 척후를 딸렸다. 성 밑이 가팔라서 마병은 쓸 수 없었다. 대체로 유군은 100명을 넘지 않았다. 군장들은 성 안에 머물렀다. 초관과 비장들이 유군을 나누어 이끌고 수호사 20액이 거느렸다. 유군은 새벽에 나아가서 한나절쯤 싸우고 돌아왔다. 유군은 두 패로 나뉘었는데 북쪽 앞문으로 나간 부대가 청의 매복진지를 찾아서 청병의 사격을 전방으로 유도해 놓으면 서쪽 앞문으로 나간 유군들은 청병의 후방으로 화력을 집중했다. 조총수들은 5명을 오로 짜서 부장이 부렸다. 발사한 사수들은 뒤로 물러나서 장약했고 장약을 마친 사수들은 앞으로 나와 발사했다. 사수들의 손이 얼어서 화약이 약실 구멍에서 새어나왔고 조준선이 흔들렸다. 오장이 궁수들을 불러 전열에 세웠다. 궁수들은 다가가며 발사했다. 유군 부대 사이에 박힌 척후들이 점에서 선으로 이어가며 적정을 알렸다. 청병은 매복진지의 구덩이 한 곳에 7명씩 들어있었고 그 위를 삭정이로 가려놓았다. 삭정이 위에 눈이 쌓였다. 척후들은 눈 쌓인 사냐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겨우 인기척을 알아차렸다. 조선 유군이 쏘면서 접근하면 청병들은 마른 섭에 불을 질러 시야를 가렸다. 청병들은 연기 사이로 달아나면서 협공을 뚫었고 얼어붙은 개울을 따라서 퇴로를 잡았다. 조선 척후들은 개울 언저리의 고지로 선을 이었다. 개울 아래쪽에 숨어있던 조선 유군들은 골짜기를 향해 쏘았다. 청병들은 대부분 개울에서 쓰러졌다. 개울이 넓어지고 경사가 순해지는 아래쪽에 청병은 목책을 세웠다. 목책 너머가 청의 전진부대였다. 목책 밑으로 개구멍이 뚫려 있었고 쫓기는 청병들은 개구멍을 기어서 목책 안으로 들어갔다. 목책 너머에서 청병들이 총통을 쏘아댔다. 조선 유군은 더 이상 쫓지 못했다. 달아날 때 청병들은 부상자를 산채로 버려두지 않았다. 청병들은 제 편의 부상자를 모두 쏘아 죽였다. 조선 유군은 청병을 생포할 수 없었다. 청병들은 전사자의 시체와 총검을 한사코 거두어 가서 적에게 전리품을 남기지 않았다. 삼전도 본진의 강가에 구덩이를 파고 제 편의 시체를 묻으면서 청병들은 총검을 치켜들고 노래했다. 조선 유군들이 돌아가면 청병들은 다시 매복진지에 포진했다. 청병을 한때 쫓아버린 것은 확실했지만 조선 유군들은 전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나절 싸움을 끝내고 성 안으로 들어온 초관들은 전과를 과장했고 군장들은 더욱 부풀려서 묘당에 보고했다.
투구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멀리서 쓰러졌는데 연기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청병 5이 쓰러진 자를 붙들고 쩔쩔매면서 지극히 애통해하는 꼴로 보아 쓰러진 자는 필시 적의 장수일 것이옵니다. 또 그 자가 쓰러질 때 투구가 벗겨지면서 허수아비가 꺾이듯이 고꾸라졌으니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것이 분명하옵니다. 허벅지에 화살을 맞고 절뚝거리는 청병 2명을 다른 청병들이 쏘아 죽이고 그 시체를 끌고 갔으니 이 또한 궁수들의 전공이옵니다. 다만 궁수 7명이 한꺼번에 쏘았는데 누구의 화살에 맞은 것인지 가릴 수 없었기에 오를 모두 포상함이 옳은 줄 아옵니다. 싸우고 돌아온 육은 전원에게 밥 한 끼를 더 주었다. 군장들의 소견에 따라 전공이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는 무명 20자씩을 끊어주었고 오장들에게는 은자 3닙씩을 주었다. 지방수령을 따라온 노복들은 상으로 주는 무명과 은자를 내쳤다. 노복들은 삼거리 관아 앞에 모여서 종주먹을 울려대며 면천을 요구했다. 병조가 오품 좌랑을 보내어 노복들을 달랬다. 묘당의 뜻도 너희와 같다. 하나 지금 사세가 급박하므로 너희의 공을 문서에 적었다가 환궁 후에 크게 베풀려 한다. 환궁 하지 마시오. 청병이 강가에 수도 없이 깔렸는데 토끼 잡도 2마리씩 잡아서 어느 세월에 환궁하려 하오. 우리는 성 안에서 죽더라도 면천하고 양민으로 죽고 싶소. 면천뿐 아니라 과거도 널리 베풀려 한다. 비록 천출이라도 기회가 출중하면 금군이나 육품 사과로 뽑아 쓰려고 하니 너희는 그리 알고 우선 무명을 받아라. 무명을 곡식과 바꿀 수 없으니 미식계를 하오리까. 겉벌이라도 좋으니 곡식으로 주시오. 군량은 끼니가 아니면 내줄 수 없다. 너희가 이토록 거칠고 모질면 어찌 면천을 베풀 수 있겠느냐. 무명을 받아라. 언발을 싸매면 좀 나을 것 아니냐. 노복들이 면천을 요구하며 소란을 떠는 동안 민초는 조용했다.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저녁에 상전들이 노복들을 묶어놓고 매질했다. 매를 받아내는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기진했다. 날이 저물면 성안 백성들이 모여서 수군거렸다. 남문 쪽 백성들은 술도가 행랑에 모였고 삼거리 마을 백성들은 말 잘하는 훈장집 건넌방에 모였다. 아침에 내행전 마루에서 임금과 신료들 사이에 오고 간 말들이 저녁이면 민촌으로 흘러나왔다. 아이들도 남은 군량이 며칠분인지 알았다. 성 밖 서쪽 고지로 올라가는 등선에 바람이 없는데도 눈먼지가 휘날리는 걸로 보아 청의 마병들이 이미 외곽 고지들을 점령했으며 까치가 며칠째 남문 쪽에서 울면서 손님을 부르고 있으니 청병들이 곧 남문을 부수고 들이닥칠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또 임금이 성문을 열고 나가 항복할 때 성 안의 군병들은 모두 병장기를 내려놓고 적진에 따라가 엎드려야 하는데 그날 청병이 넘어 들어와 행궁을 불지르고 성 안을 도륙낼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동장대에서 성벽을 따라 남쪽으로 200걸음 내려가면 돌이 비틀린 구멍이 있고 그 너머로는 청병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그 구멍을 기어서 성을 빠져나갈 수 있으며 성 밖에서 청병과 마주치더라도 장정은 죽이고 처녀는 끌어가는데 늙은 쭉정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신만이는 말했다. 늙은이 몇 명이 구멍을 알아보러 동장대 쪽으로 올라갔다가 초병들에게 쫓겨 내려왔다. 훈장집에서 수군거리던 말들이 술도가로 넘어갔고 다시 건너왔다. 말들은 낮게 깔려서 퍼졌고 말로 들끓는 성안은 조용했다. 성안 백성들은 조선 유군의 싸움을 토끼사냥이라고 불렀다. 토끼사냥이라는 말은 성을 멀리서 둘러싼 청병 20만을 빗대었다. 성이 포위된 지 열흘이 지나자 성첩의 군병들은 기진했다. 병조는 포상을 내걸고 자원자를 모아 유군을 부렸다. 출전하는 날 수호사 20액은 성벽과 목책 사이에 사냐를 뒤져서 청의 매복진지를 부수었다. 청병들은 대오를 짓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조선 유군의 화력은 분산되었다. 조선 유군은 제가끔 달아나는 청병들을 계곡 아래쪽으로 몰아 내리막 눈길에서 하나씩 쏘아 쓰러뜨렸다.
토끼 사냥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청병들은 덜 죽은 자를 죽여서 끌고 갔다. 한 번 싸움에 하나를 잡더라도 하나를 잡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성은 무너진다. 이시백은 출전을 앞둔 유군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군병들은 대열에서 언발을 굴렀다. 5번째 출전하던 날 조선 유군은 적의 머리 1개를 얻었다. 청병의 시체 한 구가 얼음구덩이에 거꾸로 박혀 있었다. 등에 화살이 2개 꽂혀 있었다. 화살은 조선 유군의 것이었다. 상반신이 물속에 박혀 두껍게 얼어 있었다. 죽은 지 사나흘은 지난 시체였다. 머리채를 2갈래로 따았는데 조선 백성의 버선과 집신을 신고 있었다. 하급 군졸이었다. 유군들은 시체의 머리를 잘라 성 안으로 들여왔다. 청병의 머리를 얻기는 처음이었다. 머리를 묘당에 보고했다. 영의정 김유가 비장에게 일렀다. 호족의 머리를 삼거리에 내걸어라. 단지 1개뿐이어서 백성들 보기에 어떨는지. 무슨 소리냐. 1개로서 싸움의 어려움을 알려야 한다. 1개를 보면 다들 알 것이다. 비장이 청병의 머리를 장대에 끼워 삼거리 관아 앞에 내걸었다. 이적 수급이라는 깃발이 매달려 있었다. 눈구멍에서는 진물이 흘렀고 늘어진 머리채가 바람에 흔들렸다. 까치가 내려앉아 두개골을 쪼았고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 젊은 관원들이 행궁 쪽에서 내려와 처음 보는 청병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머리채가 실팍한 게 젊은 놈의 모양일세. 돼진 놈이 무슨 젊고 늙고가 있는가. 부녀들은 고개를 돌렸고 늙은이들은 낄낄 웃었다.